상주할머니 이야기 6편 세 번째 물귀신 이야기입니다. 지난 5편에서 겪은 일 이후 불과 두세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번 얘기의 주인공은 그 냇가의 물귀신이 아니라 마을 뒤에 있던 방죽에 사는 물귀신 이야기입니다. 그해 여름은 장마가 늦게 찾아왔습니다. 8월 말이 다 되어서야 폭우가 시작되었고 몇 날을 온 세상을 잠기게 하려는 듯 밤낮으로 하염없이 퍼부었죠. 그 일이 있던 날은 벌써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마을이 거의 물에 잠겨 있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그리 내리기에 전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밖에 놀러 나가고 싶어 좀이 쑤시던 참이었죠. 갈 때라고는 옆집 상주 할머니 집에 가서 놀다 오는 것뿐이었어요. 그날도 집에 있기가 무료해진 저는 우산을 쓰고는 할머니 댁에 가서 놀았습니다. 할머닌 그날따라 어딘가 안정이 안 되어 보였습니다. 저랑 얘기하다가도 자꾸 냇가 쪽도 바라보시고 뒷산 방죽 쪽도 바라보시곤 하였습니다. 6월달 익사할 뻔한 사고 이후론 더 이상의 냇가에서의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 시겁을 하고는 냇가엔 될 수 있으면 발도 담그지 않았습니다. 간혹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복날 간단한 잔치를 하는 등의 행사 때 이외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상주 할머니까지 옆에 계셨기에 안전한 날이었고요.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버스로 통학을 하게 된 후로는 정류장에 가려고 그 냇물 위에 놓인 시멘트 다리를 지나다니곤 했는데 간혹 지나가면서 다리 밑을 쳐다보고는 혀를 내밀고 용용 죽겠지? 일을 한다거나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집에서 집어들고 나온 왕소금 한 주먹을 다리 밑으로 냅다 뿌려주곤 했어요. 복수하려고. 그리고는 더 이상의 냇가의 추억은 없는데 그해 여름 방죽의 추억이 새롭게 생긴 거죠. 거긴 평소에 하도 할매께 단단히 주의를 받아 얼씬도 안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논과 밭에 물을 대는 용도로 만들어진 오래된 작은 방죽인데 나름 깊다고 하더군요. 제가 근 10년을 외가집에 살면서 마을 바로 뒷산에 있는 거길 가본 건 단 한 번뿐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선 심심하다고 밤 낚시를 가자고 해서 간 거였는데 해가 지기도 전에 귀신같이 아시곤 상주 할매가 오셔선 절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안 간다고 아빠랑 있을 거라고 떼쓰고 우는데도 그냥 끌고 가시더군요. 아버지께 자네도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내려오게 하시고요. 아버지도 밤 9시쯤 집에 오셨어요. 그냥 왠지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그런 방죽 쪽을 유심히 보시는 할머니가 약간 무서웠습니다. 할매 왜 그러노? 라고 불안해 물어보는 제게 아니다라고 웃으며 말하셨는데 그러시다가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좋아 오늘 할매 옆에서 잘래? 하시더군요. 제가 눈으로 왜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 할매는 아니다. 집에 가자 하시면서 절 데리고 집에까지 함께 가주셨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냥 당신의 기분만으로 절 데리고 주무신단 걸. 제게나 어머니, 왜 할머니께 설명하기 곤란하셨지 싶어요. 괜히 불안감 줄까봐. 절 집에 데려다 주신 할매는 화야. 어머니 끝자 오늘 밤에는 조아가 혹시 자다가 소변이 아니고 끙아가 마렵다 해도 밖에 변소에 보내지 말고 요강에 누게 해라. 절대 방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라. 알겠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혹시 자다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도 문 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셨어요. 어머니도 뭐지? 하시는 표정이셨지만 할매가 이유 없이 그런 얘기하시거나 할매 말을 들어 손해 날 일은 없단 걸 잘 아시는 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날은 할 일도 없고 TV도 치직거리고 이상하게 늘어지고 피곤해서 온 식구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밖엔 빗줄기가 더욱 거세어졌어요. 저희 방엔 맨 안쪽에 제가 자고 가운데 제 동생이 방문 쪽인 제일 가장 자리에선 저희 어머니가 주무셨어요. 전자리에 눕자마자 곧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상주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또는 곁에서 지켜보며 신기한 일도 정말 많고 귀신이 정말 있나 보다고 생각한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만 제가 직접 귀신을 목격한 일은 제가 본 것이 진짜라면 그날이 유일할 겁니다. 전 지금도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 링 정도는 저 혼자 불 꺼놓고 과자 씹으며 봐줄 정도는 되고 밤길도 무서운 줄 모르고 잘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게 일어난 일은 어떨게 보던 정상적인 범위 내의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도 전 아마 제가 본 것이 할머니 말씀대로 물귀신이었을 거라 믿고 있죠. 그렇게 일찍 잠들고는 자다가 깼습니다. 아마 자정이 좀 지난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잠결에 12시를 치는 쾌종 시계 소리를 들었거든요. 살짝 잠이 깨서는 요강의 소변을 보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렸고 아무런 잡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에 정말 빗소린 크게 들렸습니다. 막 다시 눈을 감고 잠들려는 순간 빗소리뿐인 방 밖에 딴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박차박차박.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물이 가득 찬 마당을 걷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고 또렷이 들린단 거였어요. 전 감았던 눈을 뜨고는 방 밖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그렇게 마당을 걸어다니던 발자국 소리는 이윽고 저희가 자고 있던 방문 앞에서 딱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전 침을 삼켰습니다. 뭔가 불길한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야, 좋아야. 전 긴장을 하고는 놀라 가만히 듣고 있었지요.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잠시 후 절 다시 부르더군요. 좋아야, 나 땡땡이야. 자냐? 우리 놀자. 땡땡이는 그 당시 그 마을에 살던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목소리도 틀림없는 땡땡이였어요. 전 목소리를 확인하고 이름을 듣는 순간 앞뒤 생각 없이 너무 반가워지는 거였죠. 비 때문에 벌써 여러 날을 못 본 친구가 부르니 앞뒤 생각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에 불을 켰어요. 어머니는 동생을 안으시곤 너무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방에 불을 켜는 것도 모르시고 주무셨죠. 전 방 밖을 보며 땡땡이니?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 앞에 마당에는 정말 친구가 서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놀러 가자고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해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그 빗속에 어린애가 남의 집에 놀러 온단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그게 너무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그래하며 방문을 넘는 순간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제가 제 정신이 돌아온 건 다른 방이었어요. 그곳은 옆집 상주 할머니의 방이었죠. 상주 할머니는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다 젖으셔서는 수건으로 절 닦이시며 내려다보시고 계셨습니다. 좋아야, 정신이 좀 드나? 그러곤 열심히 절 닦이셨어요. 머리맡에는 흠뻑 젖은 제 잠옷이 벗겨져 있었고 전발이 많이 아팠어요. 발을 보니 아마 제가 맨발로 걸어다닌 듯 진흙이 묻어 있었고 날카로운 뭔가에 찔린 듯 쓰라렸어요. 할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다. 네가 안 좋은 꿈을 꾼기다 할미가 옆에 있으니 이제 걱정 말고 자거라 하셨습니다. 전 어딘가 맘이 너무 안심이 되어 다시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났는데 담 너머 우리 외가집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절 지켜보고 계셨던 할머니는 너거 엄마 일어났나 보다며 일어나셔선 방 밖으로 나가셔서 큰 소리로 화야, 좋아 여기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할매네 집으로 오신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어제 내가 새벽에 천둥번개가 쳐가 걱정돼서 너거 집에 가봤더니 조아가 깨선 무서워 울고 있기에 내가 데려와서 재웠다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는 의당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에 어머니는 별 의심을 하지 않으셨고 할머니는 그날 일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죠. 그 일은 그렇게 묻혔어요. 물론 친구 땡땡이는 그날 절 찾아 온 적이 없었고요. 몇 년이 지난 후 제가 학교를 다니고 어느 정도 말귀를 이해할 나이가 되어서 할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년 중 음기가 유독 강한 날들이 있답니다. 그런 날엔 산 사람은 기분도 안 좋고 유독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날이라고 해요. 더불어 귀신의 활동도 아주 활발하고요. 한마디로 죽은 자들의 날인 거죠. 거기에다 귀신의 힘을 더해주는 비까지 내리면 아주 대단하다고요. 그런 여러 조건이 겹쳐지는 날은 1년에 한두 번, 적으면 2, 3년에 한두 번뿐이랍니다. 마침 그날이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날이었대요. 거기다 그렇게 장마처럼 큰 물이 지면 평소엔 자기가 있던 물에서 꼼짝도 못하던 물귀신도 잠시의 자유를 얻는답니다. 온 천지가 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제가 본 친구로 변신한 그것이 바로 뒷산 방죽에 살던 그 물귀신이었답니다.
천재일호의 기회를 잡아 평소 노리던 절 데려가려고 찾아왔던 거랍니다. 그날 할머니가 그런 기운을 느끼시고는 절 데리고 주무시려 하신 건데, 오면 내가 쫓아버린단 생각으로 절 놔두셨던 건데, 그만 할머니도 깜빡 잠이 드셨었다고 해요. 내가 자고 있는데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신기라. 그리고는 애가 홀려가서 빠져 죽게 생겼는데 처자고 있다고 지팡이로 막 때리시는기라. 그래가 놀라 깨어나선 버선발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봤는데, 저 멀리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네가 그 XXR 놈의 물귀신 손을 잡고 뒷산 방죽 쪽으로 올라가고 있던 기라. 내가 허겁지겁 쫓아가니까 힐끔 쳐다보며 막 네 손을 잡아 끌더니 내가 가까이 가니 포기하고 물 타고 방죽 쪽으로 억수로 분해하며 사라지더라 카이. 그날 내 할아버지한테 꿈에서지만 맞아 죽을 뻔 안 했나?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끝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할아버지, 할매 감사합니다. 물귀신 이야기는 이제 끝입니다. 이후로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물가를 안 갑니다. 수영장 이외에는요. 다음번엔 저희 막내 외삼촌 얘기를 해드릴게요. 막내 외삼촌 군대 가고 온 집안 식구가 총출동해서 면회 가서 생긴 일입니다.